요즘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요즘 것들은 그래서 안 돼. 음악아 저도 요즘 것들에 속하지만 참 개념 없는 요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50대 사연자분이 아주 속 시원하게 요즘 것들을 물리친 내용입니다. 음악아 재밌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지요. 그러면 톡톡한 사연 출발하겠습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소개부터 해야겠어요. 제가 슬하이 아들 자식 하나를 두고 평범한 50대 아줌마입니다. 남편 없이 식당에서 일하며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5살일 때 갑자기 암으로 먼저 떠나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너무 빨리 떠나셔서 제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1년 동안은 마음을 잡을 수 없었죠. 엄마에게 닮았나 봐요.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든 버텨왔어요. 지금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한 달쯤 집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어린아들이 다가와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슬퍼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엄마로서 너무 미안해요. 아들아 안아주자 목이 쉴 새 없이 펑펑 울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든 해서 아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각오로 동네 식당 여러분들을 돌아다니며 일을 구해보았어요. 다행히 그때 동네에 자그만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제 처지를 딱하게 여겨주셨어요. 아이고 아이, 엄마가 고생이네.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들겠죠. 우리 식당 일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적응하면 할 만할 거예요. 내일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연신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씀드리지만 다음 날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돈이 필요해서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다행히도 윗집 아줌마의 아이가 우리 아이와 동갑이고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괜히 제가 불편을 끼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돼요. 아니에요. 서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저녁밥도 해먹을게요. 남편을 잃고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외롭기도 하고 공감도 컸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야 할 만큼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때 사람들이 준 따뜻함이 커서 그런지 지금도 가끔 옛날 살았던 동네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흐릿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나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에겐 늘 엄마의 빈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엄마, 언제 와서 보고 싶은데? 엄마, 10시에 끝나는데 금방 갈게. 아줌마랑 조금만 놀고 있어. 응, 알았어. 빨리 와요. 아이의 풀죽은 목소리는 항상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아이 곁에 있고 싶었는지 알아요? 하지만 살아야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니까 어머니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이었어요. 다행히도 우리 아이는 이해해 주었어요. 사춘기에 반항할 것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너무 잘 자라줬어요. 제가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지만 성적은 항상 좋았고 가끔 학부모 상담에 가면 우리 지은이는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예요.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지훈의 엄마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들의 성적이 1등에 들었다는 것을 듣고 반가워하면서도 다른 부모님들의 부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업적에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철우는 학원 숙제도 안 해가는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하면서도 형편상 학원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이 노력한 결과로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한결 풀어지고 기쁨을 나누는 마음이 크게 느껴집니다. 멍으로 남았던 마음이 가라앉고 자식의 성공을 축하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해냈네.
정말로 대단하다. 고생 많았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잇지 못했어. 하지만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였어. 그 좋은 대학교를 한 번에 합격했냐는 말이나 어디 학원 다녔냐, 과외 해줄 수 있냐는 말들을 듣고 어깨가 잠시 으쓱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 스스로도 아들에게 그리 많이 해주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들이 혼자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더 커져서 자리했어. 그래서 보면 부모는 아들을 위해 하루라도 나눠줄 수 없어서 아쉽다고 느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식당에서 10시간 일한 후에도 나는 오직 그를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 나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 일 그만하세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용돈을 주겠어요. 당신이 내게 많은 희생을 했잖아요. 아니에요. 제게 일하는 것이 편합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그만두나요? 여기 사람들과 오래됐고 이렇게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너희 회사 다니세요. 솔직히 아들은 명문대에 다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돈 모으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서울의 집값도 많이 비싸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이 결혼할 때를 대비해 자금을 모아둔 통장을 건네주는 것이었어요. 그 통장만 건네주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났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당시에 허리 수술을 한 후에 거동이 불편했지만 계속해서 식당에서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던 중 전 별다른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에도 하나의 변화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서 이곳을 떠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위치를 이전해서 시골에서 마음 편히 살까 고민 중이에요. 지훈, 엄마도 다른 곳에서 일해야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올해 고생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일은 필요한 곳에서 하는 수밖에요. 그래요. 마음 편하게 가세요. 이번 동안 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올해 함께 일했던 식당 사장님께서 이제 여기를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어요. 가게가 잘 안 되고 계속 적자만 봐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전등식당을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찾게 된 새 일은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청소 일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버스를 한 번 타면 갈 수 있는 곳이었고 위치도 좋았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요. 딱히 어려울 게 없어 보이더군요. 예미 선전수전고생을 다한지라 손에 굳은 살이 더 배긴다 해도 화장실 청소를 해도 이제는 망설일 것도 없었죠. 다만 아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괜히 엄마가 청소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자랑스러운 엄마는 아닐지언정 짐덩어리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일은 생각보다 골치 아팠어요. 여기 김씨 아줌마, 얼른 와서 변기 좀 뚫어줘. 네, 지금 갈게요. 아, 얼른 오라니까 이 사람 걸음이 왜 이리 느려? 그 걸음으론 여기서 일을 못해? 특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일을 떠넘기려 하거나 변기 닦고 뜯는 청소 같은 걸 일부러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저도 할 말은 못하고 사는 성격인지라 조용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던 어느 날 힘없이 허리를 쥐어잡으며 집에 돌아가는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보여주고 싶은 사람 내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그래. 잘 됐다 알겠다. 엄마가 시간 낼게. 데리고 와. 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더불어 심장이 덜렁거렸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든 닥치리라 생각은 해왔지만 실제로 들려니 마음이 설레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급히 장롱 속에 보관해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목표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날은 통장을 꼭 쥐고 아들이 데려올 예정인 며느리가 어떨지 무슨 사람인지 상상하며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그날 아침에는 오랜만에 바르는 로션까지 발랐습니다. 며느리를 대접할 과일상을 차려놓고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어요. 왜냐하면 그 며느리는 나와 5년 전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여자였거든요.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게 당시 일하던 식당이었어요. 그날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여자가 앙칼진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요. 아줌마, 여기 머리카락이 빠진 게요. 아이씨, 진짜 밥맛이 떨어진다고 식당에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음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서는 거의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을 숙인 채 몇 번이고 사과를 한 후 바코드 드리고 사과부터 드려야겠다 생각했죠. 그래도 그 젊은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여 식당 사장님을 불러 고개를 숙이게 했어요. 결국 그 여자는 그날 먹은 음식값의 10배를 받고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손님들을 봤지만요. 정말 너무하네요. 속이 많이 상하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런 애들 어제 둘인가 봤더니 머리카락도 우리 것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겠어요. 자기야, 고생했어. 들어가서 얼른 쉬어. 우리 사장님도 분해하시는 것 같았지만 일은 그럭저럭 어찌저찌 넘어갔어요. 그러나 한 달 후에 다시 그 여자 손님을 만났어요. 향수 냄새를 많이 뿜으며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는데 얼굴을 바로 알아본 저와 사장님은 특히 조심하여 음식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다시 우리를 불렀어요. 어머니, 여기 좀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국물이 너무 짜지 않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무슨 국물이 이래? 소금을 많이 넣었나요? 죄송하지만 맛은 같은데요, 손님.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예요? 국물이 짜다는 말이었어요. 전에는 잘 먹던 국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국물 맛은 같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자 그의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제 말이 틀렸나요? 지금 여기 있는 제 친구들 5명이나 이러는데 이런 별로인 음식 못 먹어요. 당장 환불해 주세요. 그 여자는 오늘이 자기 친구의 생일이라며 여기서 입맛을 잃었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사장님도 당장 화가 나셨는지 못 이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갑자기 국물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엎은 후 깽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계신 다른 손님들이 말리는 소동 속에는 사태가 중단되었지만 그 손님으로 인해 사장님이 하루 종일 기분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사람 장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용히 음식을 먹던 적도 있었지만 그 여자는 왜인지 이후 무슨 앙심을 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잊지 않고는 없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가 며느리로 나타났다니. 며느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얼떨떨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과일을 먹는 동안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고 예비 며느리는 아랑곳 않고 계속 제잘거렸어요. 어머니가 이분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어요. 혼자 이분을 키우시면서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워요. 아, 그래요. 저번 주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 같이 뵀다고 하던데요. 식사했더니 그 사람을 무척 좋아하셨다. 상견례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무려 4년 동안 만나왔다고 해요. 아들은 내색하지 않아 몰랐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아들이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도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구에서 옷을 보니 예비 며느리 집안이 꽤 부자라는 건 틀림없었어요. 게다가 예비 사돈 측에서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성은 개차반이지만 조건은 매우 좋은 아이인 것 같았어요. 아들은 옆에서 달콤한 눈빛으로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카피라이쓰다가 이상해질 것 같네요. 심란해져 그 이후로 며느리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요. 아까 먹은 것이 체해 있나요? 응, 아니에요. 그냥 몸이 피곤해서요. 그래. 엄마, 우리 미희 어때요? 되게 예쁘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랑 유기견 봉사활동도 몇 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네, 엄마는 어땠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떠난 후 아들이 잠깐 집에 들르며 며느리의 인상에 대해 어땠느냐고 물을 때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괜찮다는 말로 얼버무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다 말해야 했는데 제 어리석음으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진행되는 날까지 저는 말을 하지 못하다가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었던 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멀거니 멍청하게 바라보았죠. 그리고 며느리의 횡포가 결혼을 시작했네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에게 식사도 대접해주고자 아들 부부를 한번 만났는데요. 며느리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코를 쥐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냄새 나지 않아?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아, 냄새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안 나세요? 그 순간 며느리가 코를 쥐고 제게 시선을 돌리더군요. 순간에 내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어요. 나도 모르게 내 옷에서 냄새가 나나 하여 옷 쪽으로 코를 가까이 대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잠깐 계산을 하러 가는 동안 한숨을 깊게 쉬었다가 어머니, 이런 곳에 오실 거면 적어도 씻고 오셔야죠. 그냥 오시면 어떡해요? 하며 눈치를 주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청소하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여긴 제 단골 식당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아요. 앞으로 만나러 나올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씻고 나오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없는 동안 며느리는 내 옷을 위아래로 훑으며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왔을 때와는 다르게 180도 변한 며느리의 모습에 5년 전의 그 모습이 겹치기 시작하여 식탁 아래서 쥐었던 주먹이 절로 떨렸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집에 있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모욕을 느끼며 말을 대꾸할 수도 없이 그냥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왜 그런 여자를 좋아하느냐, 도대체 무엇에 홀린 건지 너무 속상하여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며느리의 말 때문에 이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머님 때문이죠. 설마 지은 세계에 다른 말을 하시는 건가? 지훈 씨는 요즘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요. 어때요? 이 글은 재미있네요. 너무 긴가요? 읽기 쉬워야 하는 것 같아요. 행동들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것은 어른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그 말을 조용히 듣더니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말에 경악을 금칠 수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5년 전 식당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저에게 아직 원한이 있거나 한 게 아니죠. 그때 나 정말 국물이 쪘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혹시 그 일 때문에 안심이나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제게 이런 훈계를 주시는 건가요? 너 나를 기억하고 있었니? 아무렴요. 어머니의 얼굴 입기가 어디 쉬운가요? 아무튼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실 저희 집에서 지훈 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훈 씨의 정도로 성공할 수도 없었어요.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회사 다니느라 바쁜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아빠 회사에서 경영 수업 판례를 바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일로 불러내셔서 훈계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불쾌해요. 또한 며느리는 자신이 먹은 음료값도 내지 않은 채로 살짝 빠져버렸어요. 어머니가 불러내셨으니 이건 어머니가 사시려고 하면서 말한 거예요. 정말 기억에 차지 않았어요. 설마 기억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 후부터 제게 불면증이 시작되었어요. 잠에 들려도 전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저에게 조사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어요. 주변에서는 저를 답답하다고 하는데 전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며느리를 다시 불러냈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일로 불러내신 건지요, 어머니? 혹시 다시 저를 훈계하시려는 것인가요? 이제 지겨우시지도 않으세요. 내 말부터 들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한들 어른에게 지켜야 할 게 있다고요. 예의는 있어야 하는데요. 당신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나를 공공연히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심한 행동을 하다 보니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무슨 말이에요? 제 어머니께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날은 역해서 토가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 옷을 어디다 버리실 생각은 없나요? 혹시 의류수거함 같은 곳에서 버리는 건 어떨까요? 뭐라고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고우샤 말이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지훈 씨도 어머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부끄럽겠어요. 제가 돈을 몇 장 주겠습니다. 이걸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으세요. 가까운 백화점이 있던데 거기서 한 번 사 입으세요.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다 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사랑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대로 며느리 앞에 있는 물을 부었고 며느리는 물에 젖어 생쥐 모습이 되어 악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쳤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와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며느리가 한 말들을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아 숨을 몰아쉬어야 했어요. 냉수를 벌컥벌컥 마셔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죠. 그런데 더 기이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밤 아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모처럼 본 얼굴이라 반가워 안부를 물으려 하는데 아들의 얼굴이 어째 어두웠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다 한숨을 푹 쉬며 저를 탓하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 주실 거예요? 무슨 짓이라고요? 아니요. 왜 제 와이프에게 물을 뿌리셨냐고요? 그건 말이야. 사정이 있었어. 걔가. 글쎄요. 어머니, 어떤 이유가 되었던 듣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엄마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미애는 엄마가 심지어 욕하고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만 곱상하면 뭐 하냐고 내 아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걔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니 말도 안 돼요. 오히려 나한테 막말하고 욕을 하고 그랬었던 건 걔라고요. 나한테 하수구 냄새 나는 소리도 할 만큼이나 말이에요. 씻고 나오라고 했다니까요. 엄마, 저는 더는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사업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엄마가 일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괴로울 뿐이에요. 가볼게요. 아들은 등을 돌렸고 제가 졸지에 못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 악평 덕분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세상에 못된 시어머니가 많다고 하지만 며느리에 대해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이런 며느리에 호되고 있는 바보 같은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이후로 아들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통하지 않았어요. 받으면 바쁘다는 핑계만 들려와요.
솔직히 그런 아들에게도 너무 섭섭했어요. 오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차라리 며느리가 하는 말들을 녹음했더라도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후회해요.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에 아들의 직장을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저를 보더니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긴 직장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라고 하며 대화를 끊었고 저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내쳐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는 얼마나 눈물이 흘러나왔는지 모든 게 서러웠고 그랬습니다. 왜 착한 삶을 살아온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면서도 가슴속에서 열불이 타오르고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의미심장한 사실은 제 며느리였어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며느리가 받더라고요. 지훈이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지훈이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아직도 제가 싫어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신가요? 뭐요? 제가 어머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제가 지훈 씨와 어머님께 찾아가서 마음 전하러 갈게요. 어머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꼭 가야겠다고 어머님 그날 뵈러 가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무섭게도 그날에 오겠다고 저에게 날짜까지 못 박았고 저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재차 말했지만 교요인적으로 묵살당했어요. 그리고 제 생일날 다시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생일을 축하하고 아들이 찾아온다 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알려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얼굴이 어두웠고 며느리에게 끌려온 것인지 제대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눈치를 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며느리는 이런 분위기를 모른 척하며 방긋방긋 웃었고 오자마자 제게 팔짱을 끼며 외식하러 가자고 졸라댔어요. 난 집에서 먹는 게 편해. 그냥 외식은 다음에 하자고 했더니 니들 피곤할 테니 가라. 얼굴 봤으니 됐다. 어머님. 그래도 이대로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시나요? 앞에 맛있는 갈비집이 있다고 해서 대접할게요. 며느리는 콧소리까지 내며 저를 바짝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그 정도에서는 저는 며느리가 좀 무서워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며느리의 말을 거절하기도 애매해 결국 갈비집까지 가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가는 내내 궁금하지도 않는 자기 사는 얘기를 주절주절 늘여놓았고 저는 아들 얼굴만 초조하게 살피고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잔뜩 젖어 있었어요.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입을 놀리는 사람은 며느리뿐이었고 저와 아들은 조용히 길만 걸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전화할 게 있다며 저와 아들 둘이서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 하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집안에 단둘이 앉아 있는데 아들 녀석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이 분위기가 견디기 힘들어 며느리를 찾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어요. 밖에 잠시 나갔다가 그때 제 눈을 믿지 못할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자와 며느리는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게 새어나온 신음소리를 겨우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웃으며 얘기할 때 며느리가 그 남자와 함께 있던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된 것을 고려하여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뒤쫓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고 며느리의 차를 따라갔어요. 처음에 며느리는 일이 끝난 후 또래의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들어갔는데 들은 대화가 좋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날 거지? 응, 당연하지. 어머, 너는 부러워.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러워. 하루쯤 너처럼 살고 싶어.
여러 남자에게 사랑받으면서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저는 며느리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에 더 귀를 기울였다. 겨울이며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며느리와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막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 대화를 들을수록 사제가 벌벌 떨며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오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거야? 그이가 날 위해 최고급 호텔을 예약해 놓았어. 내 취향은 또 어떻게 할지 좋겠다. 그 집에. 야, 근데 진짜 너희 남편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눈치 못 챌 수 있는지 몰라. 눈치가 둔 것 같아서 그런 것인지 아마도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시어머니도 둔한 편으로 짝이 없으시거든.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 그럴 만한 말이야. 아, 그렇다. 니네 시어머니 완전 시장 아줌마처럼 행동하고 계신다던데. 냄새도 나고 창피한 얘기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가까이 가기 싫어서 저번 생일날에 일부러 떨어져 앉았다니까. 어째서 그러하겠냐고. 너무 웃겨. 저와 아들을 혹평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정말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특히 며느리의 말은 이런 표현을 듣기에 격정할 것 같지만 조각조각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정말 큰 분노를 느꼈었어요. 가까스로 활어를 억눌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겐 증거 사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일단 제가 며느리와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취한 며느리가 일어나 남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녹음하면서 더 기이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척했던 며느리는 사실 거의 백수와 다름이 없었어요. 집에서 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백수였던 것 같아요. 너 요즘은 부모님 회사에서도 일한다며 영원히 백수로 살 거라던데 어째서 그런지 이상한데요. 그가 오늘도 직종이 뭔지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어요. 인터넷으로만 쇼핑했을 뿐인데 그냥 아빠의 재산을 받으려고 회사에 가서 일하는 척을 해서 오려고 해요. 안 그러면 또 뭐라 할까 봐요. 난 현재처럼 그냥 쇼핑만 하는 삶이 편하고 내 적성에 딱 맞아요. 돈을 왜 벌어야 할까요? 남편이 벌고 있는데요. 네, 며느리가 저에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회사를 상속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든지 남편의 사업을 보조한다고 바쁘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며느리는 일하는 척을 좀 해서 오다 매일 쇼핑하고 술을 마시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요. 취한 며느리가 술집을 나왔을 때의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차로 가지 않고 누군가를